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국어 교육, 이제 뇌의 과학으로 완성한다. 그래서 뉴로 피드백이 국어 학습 능력을 이끄는 이유. 그래서 10개 논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보통 이제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일단 읽기, 뭐 난독증, 네, 쪽, 예, 어떤 국어 학습에 대한 장애가 있는 논문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학생들 논문 한 두 편 정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문제 있는 아이들을 뉴로 피드백으로 훈련시킨 다음에 치료로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는 아이들, 네, 정말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향상되는지, 예,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뇌파와 뉴로 피드백이 그 교육에 많이 도움이 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 시대의 아이들 국어 수업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이렇게 네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집중이 안 되고 뇌의 준비 상태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전부 애들 뭐 쇼폼, 영상 이런 것 때문에 주의 계속 기다리고 어떤 거에 대해서 몰입하고 있다? 상당히 우리 때보다 떨어지고 책을 뭐 장편 소설을 읽는다? 네, 그런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두 번째, 내 준비 상태 비비. 요즘 보니까 또 교사 선생님들 민원을 보니까 뭐 학생 문제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전부 준비 상태 엉망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초등학생 5에서 10%가 읽기 장애, 난독증 또는 읽기 지체를 경험하고 있다. 난독증, 그 다음에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 이런 친구들이 19살 밑으로 한 70만 명, 80만 명 되죠. 네. 세 번째, 기존 반복 학습법의 한계. 네, 선생님께서는 강의하고 아이들은 받아 적고, 예, 받아 적은 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길 바라고, 네, 내가 공부하지 않은 이번에 어디 시나 가볼까? 네, 소설이 나오면 이번 시험은 망쳤다. 예, 그런 느낌이 들고 불안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학원계나 교육계에서 계속 반복 학습을 하지 않을까. 네, 자체 뇌의 신경회로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선생님께서는 내가 정말 내 나름대로의 내가 생각할 때 최고의 강의였다. 근데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 못한다. 네. 좋은 제자를 만나는 게 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 뇌 쪽 공부하면서 충분히 좋은 제자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좋은 제자를 만날 수 있고 뇌의 신경회로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존 반복 학습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뇌의 과학이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실험을 하고 그런 사례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문화 가정, 학습장 야동 등 취약 학습자의 심각한 격차가 있다. 그래서 문제는 교육 방법이 아니라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뇌 상태인가. 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 보이는데, 네. 뇌의 준비 상태가 미비하다. 신경 연결이 안 돼 있고, 집중력이 저하돼 있다. 이런 아이들한테 무슨 수업이 필요하겠습니까? 뇌가 준비되어 있는지, 예, 저희가 뇌파를 측정하면 알 수가 있고,
신경 연결 악화도 뇌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네, 집중력 저하 상태도 뇌파를 보면 알 수가 있고. 네, 그래서 현재 우리 아이들의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수업의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가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냐. 전부 다르다. 옛날에는 뭐 때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말로도 안 된다. 학교가 교육 현장이 붕괴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안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그러한 실험도 벌써 20년째 하고 있다. 네. 대뇌피질 신경만 발달 과정입니다. 태어났을 때, 3개월 됐을 때, 1년 됐을 때 점점 많아지는 것은 선입니다. 선. 신경망이죠. 네. 모든 감각들을 통합하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망이 많아지고 점점 두꺼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 신경망이 많아지고 점점 두꺼워진다. 즉, 고속도로가 길이 많아지고 고속도로가 2차선, 4차선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뇌는 좀 더 빠른 속도로 할 수가 있고 정보 처리나 이해하는 것도 더 빠르다. 예, 고속도로를 어떻게 뇌에 연결시킬 것이냐. 선생님 말씀이 뇌 귀로 들어와서 나의 뇌의 고속도로를 통해서 나의 네트워크 곳곳에 전달되는 그런 뇌 상태가 돼 있어야만 선생님도 편하고 애도 편하다. 네. 그거를 저희는 뇌파를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뇌파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오늘은 주로 세타파가 많이 나올 거고요. 알파파, SMR, 저베타 요 네 가지가 많이 나올 겁니다. 세타파가 느린 뇌파죠. 4에서 7. 숫자가 예, 0 이제 느리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뛰냐, 세 번 뛰냐, 일주일에 네 번 뛰냐, 일곱 번 뛰냐. 보통 공부할 때는 요 SMR이나 저베타, 각성이나 활성 상태가 나와야겠죠. 12번, 15번. 집중할 때가 13번에서 20번인데 이렇게 세타파가 4에서 7이면 수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세타파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졸립거나 거의 다 자죠. 뭐 수업 시간에 거의 3분의 1은 다 자더라고요. EBS에서 보니까 교실에서 그냥 자요 애들. 왜 자냐? 수능이 안 나오는데. 네. 뭐 중요 과목이 아니라서 그렇게 어, 그런 분이 있고 하여튼 세타파, 알파파가 안정대파고요. SMR이 각성, SMR이 예, 주의력, 주의 집중할 때 주의가 SMR입니다. 그다음에 집중, 몰입하는 것이 저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타, 알파, SMR, 저베타 이 네 개가 나올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세타파는 나오지 말아야 하고 알파파는 불안하고 힘들고 초조할 때 알파파 상태가 만들어져야 하고 항상 공부할 때는 SM 알파하고 저베타 상태가 좋아야 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요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은 IQ 한 150학생의 뇌활동 리듬이 있고 그다음에 상위권 학생의 뇌활동 리듬이 있고 습력이 부족한 학생의 뇌활동 리듬이 나옵니다. 많이 보셨던 그림일 거예요. 요 학습력이 부족한 학생의 뇌활동 리듬 해서 요 뒤쪽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막 떠 있는데 이쪽 구간이 제가 말씀드린 예, 세타, 예, 델타 세타 이쪽 구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의력 뇌파와 예, 집중력 뇌파는 요 파란색 부분이 있죠. 파란색 부분이 주의 집중력 뇌파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 학습력이 부족한 리듬 딱 보니까 벌써 파란색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고 뭔가 흩날리는 것처럼 스트레스 뇌파가 그다음에 몸 움직임 뇌파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뇌파를 측정하면 이 아이의 뇌의 분비 상태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좀 지우겠습니다. 네. 그리고 속도. 이 아이는 여기 15세에서 45세 보시면 90, 11이 있는데, 예, 1초에 9개, 1초에 11개. 누가 더 빠릅니까? 그쵸? 11개죠.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우리 교육시장에 정말 필요한 게, 뉴로 피드백 훈련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에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지는 알고 수업을 해야 한다. 이 지금 밑에 델타 세타파가 상당히 강하고, 예, 하이베타라고 하는 스트레스 네파가 상당히 강한 아이인데, 이 학습력이 부족한 학생의 뇌활동 리듬, 이 아이에게 수업이 과연 필요할까요? 뇌가 준비 안 돼 있는데 선생님 말씀이 들어갈까요? 그런 수업을 40년, 50년째 저희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예, 쟤는 원래 공부 안 하는 애, 못 하는 애. 네. 저희 지금 여기에 제 금에 오신 분들은 뇌파와 우리 뉴로하모니 훈련의 효과는 거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렵죠. 근데 사람들 인식이 좀 어렵죠.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하는데 때는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뇌파를 측정해서 예, 이제 바꿔야죠. 이 아이를 이렇게 두 번째 단계의 아이로 만들고 두 번째 단계의 아이를 첫 번째 단계로 만드는 게 뉴로 피드백 훈련이 되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뇌파를 측정하면서 뇌 스스로가 조절하고 훈련하는 건데 어떻게 조절하냐면 뇌 스스로가 세타파는 억제시키고 나오지 말아야 하니까 SMR파 교의 집중 차분한 각성은 강화시키고 학습 능력, 인지 처리와 관련된 저 베타파는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뉴로하모니는 억제와 강화 이거를 이제 뇌파로 얘기하면 최적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최적화 기법. 네, 과도한 뇌파를 줄이고 필요한 뇌파를 늘리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뇌의 자기 조절 능력을 끌어내서 집중, 학습, 정서 안정 등 다양한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사람을 위한 뇌를 훈련하는 뇌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뉴로피드를 하게 되면 어떤 게 좋아지냐? 네, 어떤 게 좋아지냐면 신경망이 발달이 됩니다. 즉, 신경망이 발달이 된다는 것은 길이 없던 곳에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이 1차선이 2차선이 되고 2차선이 3차선이 되고 3차선이 4차선이 되면서 점점 정보를 교류하는 속도와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아예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어서 뇌의 회로를 바꾸고 뇌의 구도까지 변화시키는 것이 뉴로 피드백 훈련입니다. 네. 오른쪽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예, 떨어져 있죠. 하지만 우리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하면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뉴로 피드백 훈련이 되겠고요. 논문 10편을 계속 볼 때마다 제가 많은 이런 용어를 쓸 겁니다. 예. 하나가 된다. 연결이 된다. 예. 예, 그런 용어를 쓸 건데 이게 바로 전부 뉴로피드백 훈련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뉴로피드백에 대한 어떤 원리라든가 그런 건 하지 않고 논문을 보면서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어 교육에 뉴로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첫 번째, 읽기는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전 전두엽에서 작업 기억, 테마 기억 넣고 인출하고 집어넣고 이런 활동도 필요하고요. 언어 중추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 신경 네트워크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집중력은 의지가 아니라 뇌파의 문제입니다. 의지는 가질 수 있으나 세타파가 증가하게 되면 졸리게 되고, 그렇죠? 갑자기 다른 생각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이 소리 왜 듣고 있지? 갑자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발해지면 딴 생각이 나고 그렇죠. 그리고 긴 지문 도켓이 세타파가 증가하고 베타파가 감소하는 패턴의 교정도 필요하게 되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거, 뇌를 학습 준비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뇌가 돼 있냐? 네. 안 돼 있다면 측정이라도 해보자. 어디가 부족한지. 그러면은 그거를 만들어 놓고 공부를 시켜보자. 그런 논문도 오늘 두 편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논문입니다. 초등학생 뇌파 조절과 국어 학업 성취도의 관계. 네. 한국산학기술학회에서 있고 연구 내용은 일반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 대상 뉴로 피드백 기반 자기 조절 훈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는 뇌파가 안정되더라. 그다음에 집중 지수가 향상되더라. 네. 그래서 주의 집중 능력 향상이 국어 이해도 및 텍스트 분석 능력, 학업 성취도와 직접적인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을 합니다.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네. 뇌파가 안정돼서 집중이 좋아져서 어떻게 국어 성취도가 좋아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파 안정 및 집중 지수 향상이 의미하는 것은 훈련 결과에 언급된 뇌파 안정, 뇌파 안정이 되니까 불필요한 노이즈가 감소되는 겁니다. 즉, 뇌파로 얘기하면 네, 산만할 때 나오는 느린 세타파가 줄어들고 조용히 몰입할 때 나오는 뇌파가 강화되면서 뇌의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그 다음 집중 지수 향상은 뇌의 주의 집중 네트워크가 튼튼해졌음을 의미하는데 작업 기억의 활성화를 얘기합니다. 네, 작업 기억, 정보를 뇌에 잠시 담아두고 처리하거나 조작하는 작업 기억 능력이 함께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국어 공부, 특히 긴 글을 읽고 분석하는 것이 뇌의 과학에서 엄청난 고차원적인 인지 에너지가 드는 작업입니다. 이때 뉴로피딩을 했을 때 국어 텍스트 분석 역량이 어떻게 좋아지냐? 첫 번째, 지속적인 주의력. 이 뉴로피딩 훈련했을 때 긴 지문을 읽는 동안 딴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읽어내더라. 뭐 엉덩이 힘이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그 엉덩이 힘을 누가 만드는 것인가? 뉴로 피드백이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 맥락 파악 및 추론적 이해, 앞 문장과 뒤 문장의 관계를 머릿속에 작업 기억하며 읽어야 하므로 글의 주제를 정확히 파악한다. 세 번째, 시각적 탐색 및 인지효율성.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뇌가 텍스트의 핵심 정보를 빠르게 선택하고 분류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즉, 여기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 신경망이 발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봤습니다. 뇌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이 정보를 선택을 해야 돼요. 흉흉한지 안 한지. 그 다음에 이 정보를 어디에 나눠서 집어 넣어야 할지 분류해야 합니다. 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여기 뇌파 안정과 주의 집중 지수 향상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신경망이 발달이 돼서 점점 빠른 뇌로 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입니다. 뉴로피드백이 난독증 아동의 읽기 유창성에 미치는 효과. 그래서 한국 특수교육학회에서 낸 논문입니다. 대상은 한글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 및 읽기장애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어떻게 했느냐? SMR파 강화, 네, SMR파 주의력 강화 훈련을 하고 세타파는 억제시키고 기본이죠. 수면 뇌파, 잠자는 뇌파, 인지를 저하시키는 뇌파는 억제시키고 격성 뇌파는 강화시키는 훈련을 했습니다. 결과는 한글 단어 및 문장 읽기 오류율이 급격히 감소했다. 몇 프로? 70%. 네. 단어 잘 보고 문장도 잘 읽게 됩니다. 그 다음, 음은 해독 속도와 유창성 유의미하게 향상됐다. 뭡니까? 예. 신경망이 발달되면서 빨리 처리하고 자운에 연결되면서 유창성도 향상됐다. 그래서 훈련 전, 훈련 후에 유의미한 향상이 됐다. 네. 어떤 원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SMR파, 세타파인가? 주로 난독증이나 읽기 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의 뇌파를 측정하면 그를 읽으려고 할 때 멍 때리거나 잠자기 직전에 세타파가 과도하게 치솟습니다. 하기 싫죠. 졸립고. 그래서 세타파를 억제시켜야 합니다. 대기 상태. 예. 그래서 정신적 산만함을 차단해야 하고 SMR파를 강화시켜야 돼요. SMR파는 감각 운동 리듬으로 뇌가 몸과 감각을 차분하고 고요하면서도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를 중화시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조절하면 뇌는 외부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시각 정보를 받을 준비를 마친 최적 몰입 상태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SMR파를 강화시키고 세타파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 좋아지냐면 음운 해독 및 읽기 유창성이 향상이 됩니다. 한글을 읽으려면 눈으로 글자를 보고 그 글자의 소리를 떠올린 뒤에 그 뜻을 이해하는 개뇌 피질의 여러 영역이 순식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SMR파 강화와 세타파의 억제는 세 가지 핵심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뇌의 신경망 공기화 처리 속도. 공기화라는 것은 한순간에 여기와 관련된 이 작업을 해야 하는 모든 세포들이 동시에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글자를 읽을 때 뇌의 후두엽, 시각, 소리, 측두엽, 전두엽, 의미 해석이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뉴로하모니 훈련은 이 세 영역을 연결하는 신경망의 고속도를 깎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호 전달이 빨라지니까 글자를 보고 소리로 바꾸는 음운 해독 속도가 급격히 단축이 되겠습니다. 신경망을 발달시킨다. 네. 두 번째, 주의, 집중, 지속, 시각적 탐색 능력 강화입니다. 글을 읽을 때 눈동자는 부드럽고 정확하게 한 글자 한 글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SMR파가 강화되면 감각 운동 피질입니다. SMR파가 감각과 운동을 관장하는 뇌 영역이 안정되면서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글자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글자를 건너뛰거나 잘못 읽는 단어 및 문장 읽기 오류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작업 기억 용량 확보가 됩니다. 세타파가 억제되면 뇌에 쓸데없는 과부하가 사라집니다. 그만큼 여유가 생긴 뇌의 작업 기억이 방금 읽은 단어의 뜻을 기억하면서 다음 단어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단어를
하나하나 끊어읽던 아이가 문장을 매끄럽게 이어서 읽는 읽기 유창성을 갖추게 되는 본질적인 이유. 머리가 맑아지고 쓸데없는 세타파가 사라진다. 그래서 기존에 글자가 들어옵니다. 그럼 뇌가 과부하 상태예요. 그래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읽기에서 오류가 나고 속도가 저하되는데 세타를 억제시키고 SMR을 강화시키는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니까 훈련 후 글자가 들어오면 SMR파가 활성화되면서 각성 상태로 뇌가 만들어지고 신경망이 초고수로 연결되면서 유창한 한글 해독이 되더라. 라는 논문이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렇게 좋은데, 그쵸? 왜 난독증 아이들 뭐 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논문 세 번째. 뉴로피드백 주의 집중 훈련이 독해력과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한국교육공학회에서 했고요. 대상은 역시 좀 떨어지는 아이를 했습니다. 텍스트를 읽고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독해 저하도. 그래서 어떤 훈련을 했느냐? 주의 집중 프로토콜을 적용했고요. 근데 좋아진 것은 자운의 균형 활성화도 유도했다는 겁니다. 네. 보통 이제 세타파하고 SML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자운의 균형까지. 결과는 단순 집중력을 넘어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추론 능력이 향상됐다. 독해 성취도 점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이 됐다. 즉 여기 좌뇌하고 우뇌의 모양이 나옵니다. 좌뇌에서 하는 역할은 분석, 처리, 논리적 사고. 그러니까 나무와 숲이 있다면 좌뇌는 나무죠. 우뇌는 시각이해, 직관 처리, 창의적 사고, 전체적인 숲이죠. 요 좌우뇌가 균형적으로 활성화되면 효율적으로 정보 처리되고 이해력이 향상되면서 추론 능력까지 향상이 되더라라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글자를 소리내서는 읽는데 뜻이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뇌과학에서 텍스트 처리의 병목 현상. 눈과 입은 일하고 있지만 내용을 인지하고 조율해야 할 대뇌 피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핵심은 좌우뇌의 균형적 활성화에 있다. 그 독해에서 좌우뇌는 어떻게 하느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측 뇌의 역할, 우측 뇌의 역할이 따로 있죠. 좌뇌는 글자 형태를 인식하고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파악하고 문장을 문법적으로 분석하는 기계적 해독을 담당하고 우뇌는 행간에 숨은 의미, 글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고 등장인물의 감정을 이입을 하고 이유를 이해하는 맥락적 추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뉴로피드백이 주의 집중 프로토콜을 통해서 좌우뇌의 균형적 활성화를 유도했다는 것은 좌뇌의 분석력과 우뇌의 통합력이 뇌량을 통해서 실시간 최고 수준의 협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아진 점 어떤 원리인지 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파악이 잘 되고 추론 능력이 좋아졌답니다. 네. 핵심 내용이 파악이 잘 된다는 것은 전두엽이 네, 컨트롤 타워죠. 네, 강해졌다는 거죠. 목표 세우고 계획하고 정보를 종합하는. 그래서 아동이 글을 읽으면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더라? 방금 읽은 내용과 지금 읽은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지? 스스로 수정하는 메타 인지 독해가 가능해진다. 네, 전두엽이 좋아진다. 두 번째, 또 나오네요. 작업 기억 용량의 효율적 분배. 예, 독해 저하 아동들은 자원의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단어 하나를 해독하는 데에만 뇌 에너지 90% 이상 써버리고 뒤 문장을 읽을 때쯤에는 앞문장 내용도 잊어버립니다. 뉴로피드백으로 뇌 기능 균형을 잡으면 이 에너지가 흡감되고 남은 용량을 내용 이해와 추론에 온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시공간 텍스트의 구조화 능력이 발달됩니다.
즉, 글을 잘 읽는 아이들이 이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머릿속에 계속 개념도와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운의 균형 훈련은 단순히 텍스트를 글자 그대로 읽는 것을 넘어서 글의 구조, 서론, 본론, 결론, 원인, 결과 등 시각적으로 구조하면서 기억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독해 성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내용들을 교수님들이 좀 하셔야 하는데, 독해 성취도 대한민국 올릴 방법, 자운의 균형을 맞춘다. 네. 그럼 자운의 균형을 맞추는 수업을 해야 하는데, 어렵죠? 안 하죠? 네. 훈련 전, 불균형한 상태, 글자 읽을 때 좌뇌만 과부하돼요. 그러면 단어 하나하나만 찾고 있습니다. 운에는 일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읽었는데 그 뜻은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들은 좌뇌, 우뇌의 균형이 떨어져 있다 보시면 되고요. 좌우뇌 균형 주의집중 프로토콜 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좌뇌로 단어 분석을 하고 우뇌로 맥락 시각화하면서 동시에 가능하다. 그래서 핵심을 파악하고 추론에도 성공한다. 네, 이게 세 번째 논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논문입니다. 병원에서 한 거예요. 학습장애 아동의 언어적 작업 계획에 미치는 영향. 국어 학습, 언어 인지에 결함을 보이는 아동들을 전두엽, 후 채널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했더니 어떤 점이 좋아졌냐면 글을 읽을 때 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언어적 작업 기억 능력이 향상된다. 그 작업 기억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 국어 독해 및 문장 구성 능력의 개선으로 직결된다. 어, 독해도 잘 되고 글도 잘 쓰더라. 어떤 아이들이 국어 학습과 언어 인지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뉴로피드 훈련으로 좋아졌다. 봅니다. 어떤 원리인지 보겠습니다. 언어적 작업 기억이 독해와 작문을 어떻게 조화 만들었냐? 언어적 작업 기억은 뭐냐? 작업 기억입니다. 정보를 뇌 일시적으로 띄워놓고 동시에 그것을 편집, 가공하는, 예, 조작하고 넣고 빼고 하면서 기억하는 거죠. 예,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독해에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긴 침을 읽을 때 작업 기억 능력이 떨어진 아동들은 글 쭉 읽다가 세 번째 줄을 읽을 때쯤 첫 번째 줄에 읽은 내용을 까먹습니다. 그 용량이 없어요. 저장할 용량이. 그러니까 램, 예, 컴퓨터 말하면 램인데 용량이 부족해서 과부하, 건두엽 뉴로피드백을 통해 작업 기억이 좋아지면 단락 전체 핵심 내용을 고스란히 띄워놓은 채로 다음 문장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문장 간의 인과관계를 놓치지 않으니 글의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가능합니다. 자, 문장 구성, 생각을 정교한 언어로 출력하는 능력, 문장 스스로 구성하여 쓰는 작문 활동은 독해보다 더 큰 작업 기억 용량을 요구합니다. 머릿속에서 떠오른 추상적인 생각을 유지하면서 이에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고 주어와 서술의 호응 관계 문법을 맞춰서 써야 합니다. 작업 기억 공간이 넓어진 아이들은 이 세 가지 단계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힘은 쓰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유려한 문장을 출력하게 됩니다. 네, 요 문장 구성 이것도 전부 신경망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뉴로피드백을 통한 전두엽 변화와 인지적 결함 극복 모형입니다. 그래서 언어 정보가 들어오면 작업 기억 용량이 부족했어요. 앞문장을 읽었는데 앞문장이 생각 안 나고 자꾸 뒤에 있는 문장만 읽다 보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의 호응이 불일치되니까 독해를 포기하거나 내가 글 쓸 때도 장애가 생겨요. 근데 이런 뉴로피드 훈련을 통해서 작업 기억 공간을 대폭 확장시키고 그러면서 맥락을 유지하고 문법을 실시간 제어하면서 고난도 독해, 정교한 문장 구성에 성공한다. 이 훈련이 여러분, 네, 이 훈련이 저희 파나톡스에 있습니다. 엠백 훈련이 엠.
우리 브린트 홈 상품에 있습니다. 엠팩 훈련.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엠팩 트레이닝, 여기 IQ 190, 천재들의 분해 훈련법이라고 해서 엠팩이 이제 소개가 됐었습니다. 전두엽 활성도를 증진시켜서 집중력,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네. 전두엽, 그다음에 기억력. 네. 그래서 1, 2, 3. 네. 네. 3. 그렇죠? 4, 3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 전 거하고 같냐 다르냐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기억을 해 가면서 새로운 단어, 새로운 숫자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두 번째 전 거는 머릿속에 계속 띄워놓고 새로 나오는 숫자와 같냐 다르냐를 계속 체크 하는 거죠. 즉 여기 앞 문장은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서 다음 문장이 와도 이 앞 문장과 같냐 다르냐를 계속 보는 겁니다. 네, 보시면은 문제가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습니다. 네, 3. 두 번째 1이죠. 3, 그쵸? 3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러니까 1이죠. 그러니까 3하고 1이 안 맞죠. X. 그다음에 4가 나왔습니다. 4에서 두 번째 거는 뭐였습니까? 2였죠. 안 맞죠. 그러니까 계속 전에 거하고 새롭게 나오는 거를 계속 연결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다섯 번째 3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전, 첫 번째 전, 두 번째 전, 두 번째 전이 뭡니까? 3. 3이니까 맞다. 그래서 현재 정보와 두 번째 전의 정보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해야만 이런 아이들, 국어학습, 언어 인재 견해 보인 아이들이 언어적 작업 기억 능력 향상시키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국어 독해 및 문장 구성 능력의 개선으로 연결된다라는 논문들입니다.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약을 먹는다든가 다른 거 하는데 되겠습니까? 이따 다른 거 한 것도 또 나옵니다. 다섯 번째 논문입니다. 뉴로 피드백이 다문화 가정의 아동의 한국어 읽기 능력에 미친 효과. 대상,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 아동입니다. 훈련은 이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발음이 나빠서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어떨까? 단어를 내가, 고급스러운 단어를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또 그런 단어를 들으면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마음이 그러면 어떨까? 그래서 알파파 안정 이런 훈련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활성화시키는 베타파 뉴로피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언어학습에 대한 정서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감소했습니다. 정서가 안정됐다는 거죠. 또한 인지적 유연성의 확보로 한국어 어휘 습득 속도와 문장 읽기 이해도가 크게 상승했다. 어느 정도 상승했냐? 74% 상승했습니다. 네. 이게 한 집단과 안 한 집단의 차이도 엄청나고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 다문화 아동 아이들, 언어 불안, 인지적 과부하, 말이 잘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알파파를 안정시키고 베타파로 조절했다. 그래서 알파파는 한국어가 서툰 아동들은 국어 시간에 언제 침을 받을지 몰라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고 뉴로피드백을 통해 알파파로 안정시키면 뇌의 편부체가 진정되면서 언어학습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과 불안감이 감소했다. 네, 베타 조절입니다. 과각성, 산만함 지역 베타파는 활발하게 뇌를 때 나오지만 너무 치솟아 버리면 고베타가 나오면 심한 스트레스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반대로 너무 낮으면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면서 뇌가 패닉에 빠지지 않고 차분하고 예리하게 그거를 받아들이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인지적 유연성. 네. 인지적 유연성 확보가
어휘와 독해력을 올릴 원리를 보겠습니다. 인지적 유연성이란 상황에 맞게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규칙을 빠르게 흡수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다국어 습득의 키입니다. 그래서 인지적 유연성이 높아지면 모국어, 그 친구가 갖고 있던 예, 아이고, 네, 그런 모국어의 틀에 갇히지 않고 한국어는 어순과 교사 쓰임이 내 모국어와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언어 규칙을 스트레스 없이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전환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다음 맥락을 통한 어휘 습득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단어를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장 안에서 단어의 뜻을 유추하는 게 좋아졌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뇌는 청각, 자극을 편안하게 수용하므로 선생님 표정, 문맥을 통해 새로운 단어의 뉘앙스를 스펀지처럼 빠르게 흡수하더라. 그다음 통독과 문장 이해도의 상승. 불안한 뇌는 글자 읽을 때 틀림어쩌지 않은 걱정 때문에 문장 전체의 흐름을 놓칩니다. 알파파가 안정이 되면 마음 여유가 생기고 단어 하나에 집착하지 않으며 겁먹지 않고 문장 전체를 편안하게 연결해 읽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훈련 전에는 언어 불안 상태, 한국어로 자극이 오면 한도체가 흥분해 버립니다. 불안해요. 보호배타가 폭발해요. 그래서 전두엽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경직이 생기고 어휘 거부되고 독해가 불가능했는데 뉴로 피드백을 훈련한 후로는 인지적 유연 상태가 돼서 한국어가 딱 들리면은 편도체가 안정,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인지적 유연성이 확보되고 빠른 어휘 습수 및 문장 이해가 가능해졌다라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반을 했네요. 전두엽 뉴로 피드백이 고등학생 국어 모의고사 성취도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래서 12주 전두엽 뇌파 훈련을 했는데 성적이 올라가느냐, 그리고 어떤 점이 좋아졌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네. 보니까 결과 1. 긴 지문을 읽는 국어 영역 시험 후반부 고질적인 집중력 저하 현상이 방지되더라. 네.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상태. 일반 대조군은 시험 문제 풀면서 힘들죠. 예, 점점 가면서 후반부 집중력이 완전히 저하되는데 유로 피드백을 한 친구들은 끝까지 유지를 하더라. 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두 번째, 대조군 대비 정말 성적이 올라갔느냐? 성적이 향상됐다. 15.6점. 예, 국어, 언어 모의고사 성적 향상. 사전사후. 예, 안 한 친구들은 그냥 60에서 62점이었는데 한 친구들은 61점에서 76점대로 뉴로피드에 훈련하니까 집중이 유지되고 성적이 향상되었다라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네. 대한민국 학생들 다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게 시험 후반부 인지적 고갈 현상입니다. 시험 후반부 집중력 저하 원인은 인지적 피로와 셋탑 바이 역습입니다. 고도 집중 상태를 오래 유지하다 보면 대뇌 피질에 인적 피로가 쌓입니다. 80분 동안 숨막힌 긴장 속에서 긴 지문을 읽다 보면 시험 종반부에 이제 힘들다. 그러다가 또 전혀 읽지 않았던 모르는 지문이나 소설, 시가 나오면 버티지 못하죠. 이때 머릿속에서 셋파가 나오면서 글자는 눈에 들어오는데 머릿속에서 튕겨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예. 같은 문장을 두세 번 반복해서 읽게 되고 결국 시간이 부족해져서 찍어야 하는 불일적 수험생들의 문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뉴로피드백이다. 네. 뉴로피드백이 수험생들이 일으킨 세 가지 메커니즘. 지속적 주의력 네트워크가 강화됩니다. 계속 12주, 12주면 한 세 달? 네네. 세 달 정도 하니까 전두엽과 부정엽 네트워크의 신경 가소성이 일어나면서 이게 신경망이 아주 강해진다는 거죠. 얇아졌던 게
그러니까 2차선이 4차선이 된다는 거죠. 여보세요? 그다음 인지 에너지 효율화. 계속 시험부 3, 40번 때 고난도 비문학 문제를 맞출 때도 신선한 뇌 상태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풀게 된다. 그다음 이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인데 시험 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거 망하면 어떠지? 또 재수해야 하나? 이런 잡념이 불쑥 들어옵니다. 이를 이제 뇌과학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간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뉴로피드백 훈련은 이러한 잡념이 고개를 들 때 뇌가 스스로 이를 억제하고 다시 시험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조율하는 자기 조절력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뉴로피드백을 한 수험생과 하지 않은 수험생들과의 결정적 차이는 일반 하지 않는 친구들은 시험 시작합니다. 고도로 집중합니다. 후반부가 올 때 인지적 고갈 상태가 되면서 세타파가 급증하고 잡념 차단에 실패하게 되고 독해력 급감, 성적이 저하됩니다. 하지만 12주 뉴로피드백 집중력 유지를 한 친구들은 시험 시작, 효율적인 집중, 후반부도 지속적 주의력 가동, 끝까지 유연한 독해 유지하면서 성적이 향상되더라라는 논문이 여섯 번째였고요. 일곱 번째는 뉴로피드백이 아동의 주의 집중력과 인지적 읽기 기능에 미치는 임상 효과입니다. 예. 그래서 대상은 일반 아이들이었고요. 훈련은 세타파는 낮추고 베타파는 높이는 훈련을 했습니다. 결과는 단어 건너뛰기, 잘못 읽기 등 충동적 읽기 오류가 감소했고 글의 맥락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경독 능력이 강화됐다. 네. 훈련 전 이만큼이었는데 훈련 후에는 이렇게 56.9% 감소했고요. 읽기 정확도는 훈련 전에 64였는데 훈련 후에는 97로 23.3%가 향상이 된다. 네. 신경학적 제어 메커니즘 비율은 이제 세타 베타 비율입니다. 세타 대 SMR, 세타 대 저베타. 이거 저희가 우리 뉴로스픽이나 우리 브레인맵 할 때 공부하죠. 세타파 대 SMR파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 합니까? 2대 1 이하. 예. 그다음에 세타파 대 요 로우 베타의 비율도 몇 대 몇이어야 돼요? 2대 1 이하면 머리가 낙성돼 있다 보는 거죠. 근데 이분 보시면 세타파가 좌뇌가 4.28, 28, 우뇌가 6.94예요. 그러면 세타파를 보면은 아니 SML파 보면은 1.7이죠. 네. 두 배 한 2.7? 그다음에 여기는 3배 정도 SMR파에서 우뇌 1.9이고 여기 6.94니까 2라고 치고 7이라고 치면 한 3.5배. 이렇게 세타파가 강하다는 거죠. 세타파가 이제 잠자는 대파잖아요. 그러면은 머리가 멍하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세타파 대 SMR 이렇게 보셔야 하고 세타파 대 겨베타 이렇게 보셔라 이렇게 제가 그 두뇌관에서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 뉴로스펙에서 나오죠. 뉴로스펙에서 밴드별 세기. 그래서 세타 대 SMR, 세타 대 겨베타 이렇게 몇 대 몇 나오죠. 숫자로 1.2 아주 좋죠. 여기에서 저희가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뇌피즈를 깨우는 베타파에 비해 뇌를 잠들게 하는 세타파가 과도하게 많다 보니 뇌가 브레이크를 잃고 제어력을 상실해 충동적 읽기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 충동적 읽기 오류는 무슨 파? 세타파. 네. 예, TBR, 예, TBR, 예, 세타, 네, 베타, 레티오 이렇게 TBR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타 대 베타 비율. 세타는 억제시키고 베타파는 강화해야 한다. 전두엽의 인지적 브레이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대충 읽고 넘어간 성향은 전두엽의 행동 억제 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두엽이 정상적인 각성 상태를 찾게 돼야 한다. 눈이 글자를 스쳐 지나갈 때 충동적으로 단어를 예측해서 찍어 읽는 나쁜 습관을 멈추고 다음 글자가 나올 때까지 인지적으로 기다리고 제어하는 브레이크 힘이 생겨나 단어 건너뛰기와 잘못 읽기 오류가 감소한다. 두 번째, 선택 및 지속주의력. 네. 글을 읽을 때 조사 하나, 문장부 하나 놓치지 않고 내가 선택적으로 정확하게 인지함으로 문장의 구조를 왜곡 없이 받아들이는 공독의 주가 있어진다. 세 번째, 하향식 정보처리를 통한 맥락 파악. 네. 그래서 앞문장과 현재 읽고 있는 문장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하향식 정보 처리가 원활해지면서 글쓴이 의도와 맥락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훈련 전 세타파가 너무 과하다. 그러면은 인지적으로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다. 여러분 이거 뇌파 측정하시면 딱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베타파를 활성화시켜야죠. 그 세타파가 과하니까 인지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행동적으로 발음하게 되고 단어 건너뛰고 오독이 발발했는데 내가 활성화되니까 집중이 생기니까 시각 정보 끝까지 확인하는 제어력도 생기고 맥락도 잘 파악하더라. 네. 저희가 이런 훈련들이 있죠. 우리 D2입니다. D2. 이것도 브레인트 홈에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 조사 하나, 문장 부호 하나를 놓치지 않고 뇌가 선택적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요 점 두 개, D하고 점 두 개를 각각 방향을 찾아주는 곳을 선택해서 이게 선택주의력 프로그램이죠. 선택적 주의력. 요 훈련을 하면서 이게 쉬워지면 이제 분산 선택형, 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모양과 같은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점 위치도 똑같아야 하고 요 P 모양도 똑같아야죠. 이런 훈련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교사 하나, 문장 부호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런 뇌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냥 수업에 들어가서 야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뇌파를 측정해서 세타파가 과하다고 하면 세타파를 없애주고 SMR이나 저베타를 만들어주고 또한 아이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면 안정뇌파를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국어 교육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덟 번째 논문입니다. 읽기 곤란 아동들을 위한 뉴로피드백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국제 학술지입니다. SCI 언어학습 및 읽기에 심각한 지체를 보이는 아동들을 좌측 축두역 뉴로피드백 훈련에 집중시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비정상적인 느린 뇌파가 없어지고 안정화되더라. 그러면 이 좌측 축두에 뭐가 있냐? T3 에어리어에서 언어 처리 영역이 있더라. 그래서 단어 인식 속도, 맞춤법, 전반적인 언어적 텍스트 독해 기능,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향상이 되었다. 네. 전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서파 억제, 세타파 억제하고 정상적인 각성 주파수, 저베타나 SF를 활성시키니까 인지적인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언어 말 못하고 읽기 안 되는 정말 심각한 아이들 전부 뇌파 훈련해야 합니다. 네. 글자를 보고 머릿속에 언어 사전에 그 단어의 뜻과 소리를 찾아 매칭하는 과정을 어휘접근이라고 하는데 서파가 줄어들면서 언어 사전 검색 속도가 초고속으로 만들어진다. 왜 초고속으로 만들어지냐? 신경망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어를 보고 한참을 머뭇거리거나 음절 단위로 더듬거리며 읽던 아동이 단어를 보자마자 0.1초 만에 통째로 인식해서 매끄럽게 읽어내기 시작했다. 그 다음 맞춤법 및 활자법 오류의 급격한 감소. 어떻게? 정상 각성되면서 시각과 청각의 교차 기능이 완벽하게 가동되면서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사라졌다. 그 다음
전반적인 언어적 텍스트 독해 기능이 완성됐다. 네. 단어 하나를 해독하는데 뇌 에너지를 다 써버린 과거와 달리 단어를 알아서 초고속으로 처리해 주니까 뇌의 여유 공간, 작업 기억이 풍부해지고 그 덕분에 문장 맥락 파악하고 전체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고차원적 독해 능력이 그래서 꽃을 피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서파가 과다하다, 세타파가 강하다. 그러면은 느리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휘를 찾아내는 뇌의 활동이 지연되니 단어 인지 자체, 인지 지체, 맞춤법 혼란, 독해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뇌파 훈련을 통해서 네, 글자와 소리가 들어오면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됐고 어휘 초고속으로 매칭되면서 단어 인식 속도가 향상되고 정확한 철자법, 유연한 문장 독해가 가능해졌다. 아홉 번째입니다. 유로피드의 통합 언어 치료가 발달성 난독증 아동의 한글 해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대상은 발달성 난독증으로 한글 잠호음 결합, 의문 인식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네. 훈련, 뉴로 피드백으로 이거죠. 학습 준비 상태를 만든 뒤에 국어 언어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이 핵심이죠. 레디 스테이트. 학습 준비 상태를 만든 다음에 국어 언어 수업에 들어간 겁니다. 일반 언어 치료만 받은 집단보다 음절 해독 및 낱말 재인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개선되는 누적 효과를 확인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핵심입니다. 양독증뿐만 아니라 준비됐냐? 우리도 콘서트에 가면 Are you ready? 놀 준비 됐습니까? 그러면 학생들도 공부할 뇌가 돼 있냐? 그죠? 해야죠. 비활성 상태, 낮은 집중, 불안정, 뇌파로 측정해서 유로피에 훈련시켜서 레스테이트, 집중력, 학습 준비 상태를 딱 만들어주니까 이 발달성 난독증, 글자 못 읽는 애들 누적 개선도 보십시오. 만들어 놓고 하니까 2배 이상 더 빠르더라. 그러니까 언어 치료, 뭐 미술 치료, 무슨 치료 있는데 전부 뉴로피드과 같이 하면 2배 이상 더 빠른 효과가 날 것이다.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발달성 난독증 아동에게 단순히 글자 읽기를 반복해서 시키는 것은 기름이 다 떨어진 고장난 자동차를 억지로 그냥 밀고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준비 상태를 만들자. 어떻게 만들 수 있냐? 뉴로 피드백으로. 뉴로피를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집니까? 예, 신경망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뇌가 새로운 지식, 한글, 잠음, 결합 규칙 등 완전히 자신의 것을 만들려면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 연결고리인 시냅스의 구조가 물리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뇌 가성이라 하는데 뇌의 가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뉴로피드백입니다. 일반 언어 치료 집단의 한계, 난독증 아동의 뇌는 인지적 스트레스와 불균형으로 인해 이 가소성 문턱에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뇌가 정보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근데 뉴로피드백으로 선행을 하게 되면 뇌의 비정상적 서파를 억제하고 적정 각성 주파수를 활성화하면서 뇌 신경세포들이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 장기 강화 전 단계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정교한 국어 언어 치료를 투입하니까 즉각적으로 뇌가 균되고 일반 치료 집단보다 압도적 속도 차이를 만들게 되더라. 그리고 음절 해독, 낱말 제인 속도가 초고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눈으로 기억과 아를 보고 머릿속으로 그 아, 이걸 결합해서 바로 인지하는 과정이 후두엽과 축두엽이 하는데 이 신경망이 딱 되면서 한 번에 가로 읽어버리는 거죠. 뉴로피드백 세팅된 학습 준비 상태는 그 영역 간의 신호 전달 흐름을 방해하는 인지적 산만, 인지적 노이즈를 완벽히 차단하고 뇌세포들이 같은 박자로 동시에 반짝이는 신경 동기화가 일어나면서
낮자와 음절로 결합되는 속도가 비약적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낱말 체인에 자동화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보자마자 읽어버리는 능력. 네. 그리고 뉴로 피드백은 뇌가 단어를 해독할 때 사용하는 우회, 네. 이걸 폐쇄하고 난독증이 없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좌측 뇌의 후두 척두 영역 이쪽을 활성화시켜 버립니다. 아까 그 T3 에어리어 있죠. 예. 그래서 단어 인지가 자동화되면서 읽기 속도가 폭발적으로 개선된다. 그래서 일반 언어 치료만 받은 집단은 딱딱하게 굳은 뇌입니다. 언어 치료 자극 투입되는데 뇌 신경망의 저항 및 과부하, 흡수율이 느립니다. 근데 뉴로 피드백으로 뇌를 말랑말랑하게 해놔요. 뇌의 가능성이 극대화되면서 그때 언어 치료가 투입되면 스폰지처럼 100% 흡수한다. 네. 초고속 신경망의 보스로가 완공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9번째 논문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었습니다. 준비한 상태의 뇌. 마지막입니다. 이제 10번째. 읽기 장애를 위한 뉴로 피드백. 국제 연구 논문입니다. 뇌파 변화와 독해력 향상. 읽기 장애를 가진 피험자들 대상으로 맞춤형 뉴로 피드백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봤는데 뭐가 좋아지냐? 좌측에 언어 영역이 있습니다. 네, 좌측, 히사미어리어. 아까도 여기 난독증이 없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좌측 뇌의 후두 축두 영역. 네, 여기고. 여기도 좌반구 언어 중추 영역에 호런스가 회복됐다. 일관성이 회복됐습니다. 두 번째, 긴 텍스트 문맥 이해도 및 정보 요약 능력 비약적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네, 좌측 언어 중추, 뇌의 뇌파, 일관성, 코헤런스의 변화, 불안하고 낮았는데 훈련 후에는 안정적이고 높아지더라. 그러면서 긴 텍스트 문맥, 정보 요약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일관성, 여러분 이제 두뇌 관리사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관성이 뭔지. 뇌 일관성, 뇌 세포의 오케스트라 화음,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뇌형이 얼마나 타이밍을 잘 맞추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가. 그래서 일관성이 좋아. 로 코헤런스 문제는 읽기 장애를 가진 피험자들은 글을 읽을 때 글자를 보는 시각 영역, 후두역과 소리를 바꾸는 음운 영역, 축두역, 뜻을 분석하는 의미 영역 간의 연결 신호가 제각각 따로 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정보가 전달되는 타이밍 어긋나니까 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인지하지 못한다. 네, 이거를 뉴로 피드백으로 정확한 타이밍으로 딱 만들어주니까 그 영역 간의 주파수 박자를 맞춰주는 훈련을 진행하니까 좌반구 언어 중추들의 화음, 일관성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다. 그러면서 좌반구 언어 네트워크인 브로카 영역, 문장, 그다음에 출력하는 거, 베르니케, 이해하고 입력시키는 이 둘을 연결하는 특정 섬유 답안인 공상 속의 일관성이 회복되면서 텍스트 처리 능력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가 되었다. 긴 텍스트 문맥 이해도 향상이 됐다. 앞 문맥과 뒷 문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융합해야 하는데 이게 일관성이 회복되면서 방금 읽은 정보, 지체 없이 다른 인지형으로 토스가 되었고 정보의 병목 현상이 사라졌고 전체 맥락의 흐름이 놓치지 않고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고차원적 독해가 가능해졌다. 그다음에 정보 요약 능력의 비약적 상승. 요약 능력, 쓸데없는 거하고 중요한 정보를 나누는 능력, 이것도 상당히 좋아졌다. 그래서 그 전에는 훈련 전 코헤런스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불협화음이었어요. 글자가 읽습니다. 그러면 시각, 음은 음의 영역의 신호 박자가 불일치됩니다. 정보 전달 지연이 왜곡되고 지연되죠. 그래서 긴 문맥 파악에 실패하고 요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코히어런스를 맞춰주는 뉴로피를 훈련했습니다. 그때 어, 글자가 들어오고 언어 중추간, 초고속 실시간 통신, 정확한 타이밍으로 인지율성 극대화되고 긴 지문 맥락 관통 및 정교한 정보가 요약되는데 성공을 합니다. 네. 저희 요 코히런스는
뉴로스펙에서 볼 수가 있죠. 네. 코헤런스 그래프. 여기서 만약 이분이 10Hz다. 네, 10Hz다. 여기 10Hz에서 코헤런스는 쭉 보니까 6점대, 60%만 일치하고 있다. 좌우뇌가. 근데 훈련을 딱 하니까 요 10Hz 리듬이 10Hz가 코헤런스가 쭉 보니까 거의 70, 80점대까지 올라가고 있다. 일관성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일관성이 좋아질 때 어떤 국어 능력이 좋아지는지 이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보니까 이 파나톡스 네파 특정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들이 국어 교육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결론. 네, 뇌를 바꾸면 국어가 바뀐다. 네, 10편 임상 논문 봤고요. 읽기, 독해, 신경 기반을 직접 강화시킬 수가 있고 집중력 문제가 아닌 과학적으로 예, 주의 집중 활성화시킬 수 있고 난독증, 학습장애, 취약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고 국어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예, 뇌를 최적화하는 선행 과정으로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오늘 1시간 정도 했네요. 네, 다음에는 어, 수능 기출문제를 몇 개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